일타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을 사실은 많이 기다렸었고 기대를 했었는데 내란 특검이 왜 15년을 한덕수에게 구형을 했는지를 아까 이제 앞서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뭐 그 설명의 내용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무기징역인데 이제 윤석열은 그에 맞춰서 한덕수를 한 30년으로 생각했고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감량할 수 있는 참작 여지를 해서 대비를 해서 저는 15년을 한 거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글쎄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그 이제 과거에 아마 노태우 씨가 15년형을 받았나요? 아마 선고를 아마 15년형을 받았던 걸로 최종 선고가 그런 기억이 나서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이제 국민들의 이제 법 감정에는 그 관점에는 잘 맞지 않는 구형이 아닐까라는 맞지 않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형을 한 게 아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내란 가담 혐의까지 함께 종합하여 한덕수에게 15년 구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내란에 대한 관점과는 너무 좀 판이하게 낮은 구형이 아니었을까. 형량 자체가 낮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임세은 부대변인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1심 선고는 그러면 15년 최소 안쪽에서 나거나 이거보다 좀 더 상회하는 수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 정도 열려 있는 것이지. 최종 이제 선고까지 나간다고 하면 3심제니까요. 확정 판결까지 간다고 하면 뭐 반의 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이제 특검팀의 입장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결기 있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5년 구형은 제가 평가하기엔 너무 적다. 근데 앞서서 내란 방조로만 기소를 했던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15년은 너무 봐준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특검이 맨 처음부터 실수했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 혐의로만 공소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봤을 때 아니 이런 행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공소를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이것은 주요 임무 종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좀 초반부터 기본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는 한덕수에 대해서 이 정도의 형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 발언들을 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을 했었고 예.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거기에 종사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매우 하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검찰 특검이 이것도 이런 구형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거의 내란 범죄에 대한 형량들을 다 감안을 해서 15년 정도로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다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특검의 구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이제 판단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걸 어떻게 방조로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꼭 구형량에 비해서 절반 또는 뭐 3분의 2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형사범에 대한 판례에서 저희가 보는 거고 앞으로 1월 21일인가요? 최종적으로 21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전 그때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유는 뭐냐면 재판관들이 화가 났어요. 제가 볼 때. 신문할 때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예. 그래도 일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제외하고 총리나 되는 사람이 모든 내용과 관해서 거짓말로 일관을 했다라는 것들이 거의 그 질문과 분위기 뉘앙스 속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구형량과 무관하게 이후에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 매우 강력하고 강경하게 재판을 끌었던 판사들이 판결 형량은 낮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긴 있대요. 근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예. 뭐 형법상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명확한 판례를 남겨야 되고 맞습니다. 형량도 국민들이 예. 인정할 만큼 남겨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런 어떤 육중한 사법적 책임감 그리고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찰 구형량 이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는 훨씬 낮은 형량을 때리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국민적인 여론들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화나셨잖아요. 보니까 지금 그렇다면 네. 이제 오늘 뭐 내일 모레 엄청나게 비판의 여론이. 파고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그런 파고들 자체들을 당연히 법관들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합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예. 때문에 1월 20일은 좀 더 다른 형태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랬어요. 바라봅니다. 댓글 보니까요. 계산책님이 성공하면 장기 집권인데 15년 정도면 모험 한번 해봐. 계엄하라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코몽이 아빠님도 15년이면 계엄할 만하죠. 성공하면 최소 20년은 갈 텐데 이렇게 네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까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관련해서 어제 한덕수에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하셔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와서 대통령께 그러한 그 반대 의사를 밝히고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김영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 이제 부장판사의 저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했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한덕수 그런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면 아쉽고 고통스럽다. 뭐 남 얘기합니까? 뭐가 아쉬워? 본인이 직접 여기서 뭐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에서 거짓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한덕수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봤더니 뒷주머니에 문건이 들어있더라. 거짓말. 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CCTV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다 CCTV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상민하고 16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문건을 가지고. 근데 이상민이 어떤 자입니까? 단전단수를 지지한 사람이고 예. 경찰을 지휘 통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16분 동안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계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최상목 문서를 10여 초 동안 본 게 확인이 돼요. 10여 초 동안 그 양 많지도 않잖아요. 문서 보면. 그게 네. 뭡니까? 비상입법기구예요. 근데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에게 그걸 줬을 때는 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아주 비법적인 기구를 만드는 돈을 만들어라는 문건을 본인이 10여 초 동안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추경호와 7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추경호가 7분 동안 통화했어. 그러면 추경호가 지금 또 피의자 신분으로 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통과돼가지고 다시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27일 없는 내일이죠. 상황. 내일입니까? 예.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당하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는 바람에 헌재가 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탄핵을 당하니까 돌아와서 한 짓이라는 게 또 자기가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임명한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때려치고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거의 막판에는 예를 들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죠? 후보갈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국민의힘 바꿔치기.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었던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일단 박영시 앵커님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뒤에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더 하셔도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알아서 분량을 네, 분량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조절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 저는 이제 한덕수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런 발언이라는 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다 이제 조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이 이제 선택적으로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확실히 드러난 범죄 혐의라든지 위증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또 이제 그 어떤 죄형을 또 경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계엄을 만류하고 반대 취지로 설명했다라는 걸 재차 강조하면서도 CCTV 영상을 보면 제가 멘붕이어서 그 상황이 기억 안 난다라고 자꾸 빠져나가는 답변을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어느 정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그 현실적인 구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도 현실적인 구형이어야 하고 나중에 실제 2심이나 항소심으로 재차 이 재판 내용을 따지러 들어갔을 때 형이 또 많이 경감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측면들을 여러 차례 고려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한덕수 측의 변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먹혀 들어간 측면이 그래서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진술들이 특히 증인신문 내용에 나왔던 내용들이나 피고인 신문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 선택적으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죄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재판부나 특히 이진관 판사가 더 엄단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법부를 또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년 2월에 정기 인사가 있고 또 항소심 재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또 형이 경감되고 이런 한덕수의 진술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를 우리가 다 감안을 해본다면, 제가 특검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가장 현실적인 15년을 구형한 것으로 법조인들은 또 해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법상은 사형 무기징역도 있습니다만 5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5년 이상이면 한 15년 정도를 때린 거 관련해서는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방조혐의 같은 경우도 10년에서 30년 정도의 사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를 맞아요. 한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도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양형 기준 속에서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전혀 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재판하는 거 다시 보기 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한덕수한테 물어보죠. 왜 송미령 장관한테만 전화를 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냥 전화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비상계엄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왔습니까? 다른 장관들이 다 모르는 거 모르고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그때 와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송미령 장관을 여자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죠.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 온갖 거짓말을 털어놓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한덕수하고 그 이상민하고 계속 16분 대화하는 CCTV가 나오니까 그쵸.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하. 16분 동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 문건을 보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날 만도 한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희구 그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 갖고 와서 서명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서명을 왜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특별한 의미가 없는 서명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뭐지? 좀 뭐 하자는 거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묵비권 행사하는 권한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계속 물어봤던 게 총리로서 당신이 해야 할 바를 왜 안 했느냐라고 계속 묻는 거거든요. 네가 그 일을 안 했으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잘못하면 국민들이 총칼에 죽어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걸 네가 몰랐다고?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행위를 했어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왜 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내란에 동조했구나. 그리고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했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징후들을 안다면 저희 알잖아요. 서로 예. 이렇게 마음을 얘기 안 해봐도 저건 중용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게 안 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판사라고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이상한 거지. 근데 특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한,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런 걸 행태를 보면. 하지만 판사들도 내란 재판의 중요성, 또 더 중요한 건 이진관 부장판사가 맨 처음 1심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재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준을 낮게 잡게 되면 사법부 전체가 예를 들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지금 특검과 다른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예. 계속 저는 호소, 당부, 예. 압박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지난 지금 시간에는 별로 안 질문을 했다는 지금 몇 말씀이시죠? 개를 다 한꺼번에 왜냐하면 상당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맞아요. 예. 이거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년을 이게 선고가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형한 상황에서는 차후에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변수들이 여전히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15년 구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법조인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은 댓글 중엔 그런 내용도 좀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기사 찾아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 조사받으러 가면 한덕수 쪽에서 대거 내용을 불었던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참고인 조사를 받든 뭐 피의자 조사를 받든 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한덕수 쪽에서 대거 많이 불었다. 그래서 이런 플리바게닝 말씀하시는 플리바게닝은 이제 특검법에 어쨌든 적용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들도 아마 이제 특검팀에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게 15년형이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해서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상의 무기징역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막 법리라든지 이런 재판 과정들을 막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법적으로 설명해주니까 그런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을 제가 공감하는 사람이니까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가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 제외하면은 내란 서유로 따지면 한 3위 정도 될 텐데. 저 김용현 윤석열, 김건희까지 3위를 윤석열,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현, 김건희, 뭐 예. 이상민까지 거기다 예. 죄다 박아놓고 와 5위. 근데 이제 이게 총리이다 보니까 장관들을 아래에다가 직급상 두면 원래 국가 서열로는 2위죠. 그러니까 총리보다 더 낮게 김용현이나 이상민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불안하고요.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에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아. 김용현이나 이상민이 내가 총리보다 직급이 낮다. 예.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가 이상민, 김용현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그 밑에 국무위원급의 내란 가담자가 또 튀어나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덕수의 형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할게요. 한덕수가 이걸로만 혐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된다고 우리가 칩시다. 예. 1심에서 법정 구속이 아직 돼요. 구속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예. 법정 구속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혐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한덕수와 관련된 또 다른 혐의를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다 보면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형이 또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란 관련한 또 다른 혐의를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예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혐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아,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렇군요. 뭔가 아직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한덕수와 관련돼서는 이 선고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특검 이후에 이제 국수본이 넘겨받아가지고 또 추가 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1월 아직 우리가 21일.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님이 일단 1월 21일 그러니까 가장 처음 내란 관련한 혐의가 선고가 내려지는 거라서 더 중요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사적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판결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1980년대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군사독재 정권의 상황이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벌어진 내란 범죄와 다르게 21세기 개명천지에 예. 소위 말도 안 되게 선출된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용납될 예. 수 없는 최초의 판결 자체가 직위원회에 의해서 계속 지지부진 뒤로 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나했었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기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상당히 속전속결로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속도를 냈고, 많은 사람이 느껴봐도 역사적 무게에 맞는 판결 재판 절차를 거쳐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21일 날 그 판결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란이 벌어졌을 때 이들을 단죄할 기관이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그냥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위 이제 15년 구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겠죠. 근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1월 21일 날 뭐 예를 들면 한덕수가 플리바게닝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플리바게닝이 모든 것을 갖다 다 양해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예. 그가 저지른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에 의하면 그야말로 주요하게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요 종사자에 대한
소위 1심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일단이요. 1심이라고 네. 하는 게 최종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2, 3심이 저는 그것 자체가 모든 이후의 재판들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다. 근데 그 가늠자를 제대로 끼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갈등 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갈등 야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또 예를 들면 국힘이나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걸 정치적인 동원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런 악순환을 막아야겠죠. 그 악순환을 막은 가장 선발대가 이준순 부장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뭐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어쨌든 재판부가 예를 들면 뭐 여러 증거라든지 사안을 또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번에도 저기 뭐죠 그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네, 그랬었죠. 더 높게 예. 높게 구형이 나왔으니까. 7년이었는데 뭐 8년으로 8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소 내용이 불충분하다든지 피고인의 태도가 특히 유동규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태도에 또 문제가 있었고 증언에 대한 조작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 쪽의 기소 내용이 부실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특검 쪽의 수사나 조사 내용이 부실하진 않을진데 지금 피고인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거짓말로 그동안 일관해 왔던 걸 갑자기 급변침해서 재판정에서 태도를 바꿔서 납작 엎드리고 기억 안 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이미 여러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보여줬던 태도가 있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징역 한 20년 최소 20년 나왔으면 좋겠네요. 최소 20년은 아니면 진관 부장판사 징역 30년 뭐 아니면 징역 5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도 좋습니다. 예, 더 넓게 형량을 좀 고려해서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너무 저희가 이 얘기만 길겠나요? 아닙니다. 같이 뭐 화를 내주셔서 오늘 뭐 감사할 뿐입니다. 온통 대부분 다 이런 예.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네.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건 사회적 토론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적 절차에 따른 절차는 절차인 거고 이것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여론과 민심을 만들어내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냥 야 우리는 사법부니까 우리 사법부 절차대로 할 거야 라고 결정한다거나 뭐 입법부는 우리가 국민 대의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는 건 온당하지 않다. 그럼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공감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위로 상향시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튼튼한 보루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토론들이 무익하지 않다. 매우 유의미한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역에서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이런 힘들이요 실제로는요 말이 없어도 다 통합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사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법부가 지금 요즘 계속 깨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진순 부장판사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격려,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 행위에 대한 엄청난 분노 이런 부분들을 모를 턱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 스스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에 남는 거니까요. 좀 정확하게 기존에 있었던 사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다음 주제 가도 되나요? 그럼요. 진행을 다 하시- 하세요. 다 진행을 하세요. 아니 이제 혹시나 이거는 빼야 될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서 일단 전두환은 내란 수괴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형 구형됐다가 무기징역 중간에 풀려났죠 또.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러니까, 사면 받은 거고요. 예. 노태우는 제가 이제 15년인 줄 알았는데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17년으로 감형 확정이 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봐 17년 이게. 떨어진 거고요. 3분의 2 정도. 선거는 예. 감형이 돼. 이석기는 내란 예비 음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이런 전두환 노태우들의 이제 부하 수행자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긴 했는데 대부분 다 감형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렇게까지만 과거 내란 사건을 설명드렸지만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받아요. 그렇습니까? 구형을 보면 징역 예. 20년을 구형을 받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고 확정 판결은 최종 선고가 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따지면은 깎여. 이석기와 나중에 한덕수가 또 비교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더 혐의가 다르긴 하지만 예. 내란 예비 음모자가 최종 선고가 9년인데 한덕수에게 15년을 만약에 선고를 했다가 확정 판결이 만약에 이루어지는데 뭐 똑같이 동일한 9년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같은 선상에서 어떻게 이해할지는 좀 진짜 이거는
역사적 판결이기 때문에 1월 21일까지 저는 이진관 판사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기존의 그런 양형과 이렇게 형평성을 두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예비 음모를 한 사람은 최종심에서 예. 9년을 중요한 거 짚어주신 거예요.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행위가 이게 벌어진 거죠. 아예 그렇죠. 그래서 내란이 그쵸. 벌어진 거잖아요. 예. 예비 음모는 주요 아무것도 벌어지고 거기에 주요 임무로 종사한 것을 유죄로 확정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 그렇죠. 무죄가 지금 아닌 이상 그렇죠. 유죄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1심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구형 그러고 선고가 나면. 2심에 선고가 나면 예.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사람의 최종적인 만약에 최종심이 9년 이하로 나온다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계속 얘기하겠네 어디 가서. 네, 안 이거는, 돼. 예. 말이 안 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요한 거 같네요. 짚어주셨네. 네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 좋은데. 아, 예. 9년은 일단 이상을 나와야 된다. 아, 그건 예비 음모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9년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아야 더 되는 거예요, 높아야 돼. 실제적으로는. 한참 높아야 기준 자체가. 된다. 예, 예. 아, 또 다시 돌아가는데 그에 비하면 구형이 너무 적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그러니까 아. 그 논리도 좀 희한해지는 거죠. 야, 플리바게닝을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어.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맨 처음에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 혐의로 했던 자기들 실수가 있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한독수가 보여준 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 CCTV가 다 나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2심, 3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그러니까 그 선고 기준 내용이 형량이 낮춰지는 걸 고려해서라도 좀 높게 치고 했었어야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특검 수사 받을 때 벌벌 기구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할만한데 생각해서 봐. 아니, 특검이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네, 이런 걸 말씀하신 좀 것처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요거 얘기하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석기 씨가 최종 선고 9년을 받았잖아요. 네. 내란 음모는 무죄였어요. 심지어. 맞아. 내란 음모가 무죄였고요. 내란 선동이 9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란 선동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입장을 고려한다면 야. 황교안 뭐 그다음에 정광훈 다 이게 내란 선동 혐의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15년이 턱없이 적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할 때나 재판부가 선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당연히 그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그 범죄 사실을 항상 더 중하게 염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아마 이진관 판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예, 판결이. 하여튼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 대한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거야라는 논란도 많았었고 예. 또 거기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 태도, 소위 태업에 가까운 행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분노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구형을 함으로써 내란 특검 자체가 더 힘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동력을 받기 어려운 스스로의 구형을 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다시 검찰을 보고 이거 수사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희대의 사건이고 내란이라는 거기에 맞게 좀 구형을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얘기 하면 뭐하냐.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아유. 뭐하냐 진짜.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해요. 윤석열, 뭐 김용현 이런 사람들의 구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